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반도체 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인텔, 샌디스크 할 것 없이 미친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폭발적인 상승이 일어나는지 그 본질을 꿰뚫어 보신다면 여러분의 계좌는 이미 QQQ, QLD, TQQQ 중 하나로 든든하게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돈이 한 곳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무자비한 자본 지출, 즉 캐펙스 투자입니다. 가뜩이나 높게 책정되었던 투자 규모가 최근 실적 발표를 통해 더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내년에만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쏟아붓는 돈이 1조 달러를 가볍게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업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과소 투자로 AI 패권을 뺏기는 것보다 차라리 과잉 투자가 낫다는 절박함이 시장을 집어삼켰습니다. 이 막대한 자금은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데이터 센터를 짓고 엄청난 양의 칩과 부품을 사들이는 데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구조적인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완벽한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한편에 자리 잡고 있던 반신반의하던 의구심들, 지정학적 리스크로 억눌려 있던 투자 심리가 폭발적인 수급으로 쏠리며 이 엄청난 랠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 거대한 자본 전쟁의 최종 승리자는 나스닥을 지배하는 거인들이며 이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QQQ, 그리고 상승장의 파괴력을 배가시키는 QLD, TQQQ는 역사적인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구글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불과 3달 전에 달러와 파운드, 스위스 프랑을 섞어 300억 달러 넘게 자금을 조달했던 구글이 이번에는 30억 유로 규모의 채권을 최장 37년 만기로 또 찍어냈습니다. 구글의 금고에는 이미 9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현금이 쌓여 있습니다. 굳이 빚을 내지 않아도 아쉬울 것이 전혀 없는 세계 최고의 부자 기업입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채권 시장에서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보유한 현금 1000억 달러조차 부족할 만큼 AI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돈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내 돈을 쓰는 것보다 시장에서 돈을 빌려 투자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지속 가능한 생존 방식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3달 만에 수백억 달러를 조달한 구글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채권을 찍어낼 것이고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도 이 빚잔치에 동참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자금 조달 사이클은 누군가 이 캐펙스 전쟁의 최종 승자로 확정될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는 순간 도태되고 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려한 기술주의 축제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거대한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라는 국가의 근간을 짓누르는 부채 사이클입니다.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 부채가 31조 2,700억 달러를 돌파하며 마침내 미국의 전체 GDP를 소폭 넘어섰습니다. 빚이 경제 규모를 완전히 삼켜버린 상징적이고도 공포스러운 순간입니다. 코로나 사태 같은 일시적인 충격기를 제외하면 2차 세계대전 말기 이후 처음 보는 기형적인 상황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령화로 인한 메디케어와 사회보장 비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빚이 너무 많아지니 그 빚에 대한 이자를 갚는 데만 국가 방위비보다 더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부채가 부채를 낳고 이자가 이자를 부르는 파멸적인 굴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는 우리의 기대처럼 2%대로 얌전히 내려가지 않고 3% 위에서 끈적하게 머물러 있습니다. 산유국들의 갈등으로 국제 유가마저 100달러를 위협하며 인플레이션의 불씨를 계속 살려두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거대한 흐름, 빅테크의 무한대에 가까운 채권 발행과 미국 정부의 막대한 국채 발행이 시장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미국 국채 시장이 30조 달러 규모로 거대하다고 해도 내년에만 1조 달러 이상을 쏟아붓는 빅테크들의 회사채 물량이 쏟아지면 시장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기금이나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전한 미국 국채와 망할 일 없는 구글, 알파벳의 채권을 저울질하게 됩니다. 빅테크가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면 미국 국채 역시 투자자를 뺏기지 않기 위해 금리를 높여야 하는 압박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에는 아주 기묘한 딜레마가 형성됩니다. 빅테크가 엄청난 돈을 빌려 반도체를 싹쓸이하니 기업들의 실적은 폭발하고 주가는 미친듯이 오릅니다. 단기적으로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밀어버리며 경제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막대한 투자금 조달과 데이터 센터 건설, 붐은 물가를 자극하고 엄청난 채권 공급을 만들어내어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을 철저하게 가로막습니다. 10년물 금리가 4.5%, 30년물이 5%라는 마지노선을 위협하며 증시의 목을 조르는 할인율의 압박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상승하는 주가와 영원히 오르는 고금리는 논리적으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유가가 폭락하고 물가 부담이 사라지면서 국채 금리가 안정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힘든 희망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모순과 변동성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요? 거시 경제의 압박으로 주가가 무너질 것을 두려워하며 현금만 쥐고 관망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QLD TQQQ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명백한 이유가 등장합니다. 시장의 흔들림, 국채금리의 발작, 인플레이션의 공포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시장을 괴롭힐 것입니다. 하지만 빅테크들의 1조 달러 캐펙스 전쟁은 변하지 않는 메가 트렌드입니다. 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 거대한 부의 이동에서 도망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매크로 지표의 불안정성이 두렵고 수면제를 먹은 듯 편안한 장기 투자를 원하신다면 QQQ가 여러분의 단단한 방패이자 창이 될 것입니다. 금리의 압박이 주가를 흔들어도 압도적인 실적으로 결국 우상향의 궤적을 그려내는 나스닥의 본질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큰 야망을 품고 시장의 변동성을 기꺼이 감내할 멘탈이 준비되어 있다면 QLD가 완벽한 해답입니다. 1배수로는 성에 차지 않고 3배수의 극심한 변동성은 부담스러운 투자자들에게 QLD는 장기 상승장의 과실을 2배로 극대화하면서도 하락장에서 버틸 수 있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경제의 악재를 뛰어넘어 결국 돈의 힘과 AI 혁명이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다면 여러분의 무기는 단연 TQQQ가 되어야 합니다. TQQQ는 나약한 심장을 가진 자들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미국 부채가 역대급이고 금리가 치솟는 상황에서 3배의 레버리지는 악재가 터질 때마다 여러분의 계좌를 잔인하게 난도질할 수도 있습니다. 반토막이 나는 공포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증명해왔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기술혁명 사이클에서 일시적인 금리의 압박은 거대한 파도를 막는 조약돌에 불과합니다. 일시적인 폭락은 곧 인생을 바꿀 바겐세일의 기회입니다. 남들이 거시 경제의 공포에 휩싸여 주식을 던질 때 그 공포를 매수하여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타는 자만이 TQQQ의 폭발적인 수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빅테크의 무지막지한 자금 조달도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 속에서 내 돈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하는 결단뿐입니다. 증시 기저에 숨어있는 금리 인상의 부작용과 할인율의 압박을 냉정하게 직시하되 그보다 훨씬 거대한 AI 산업의 폭발적인 실적 성장에 베팅하십시오. 떨어지면 더 산다는 독한 마음가짐으로 자본시장의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변동성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이용해야 할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의 확신 크기에 따라 QLD TQQQ를 선택하고 이 거대한 축제를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